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건설안전 기사 작업형 파이널 스마트북에서 건축 시공 관련 문제에 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교량의 형식을 묻고 있습니다. 동영상에서는 광안대교와 서해대교, 인천대교 모습을 보여줍니다. 동영상에서 보여주는 교량의 형식을 적어보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요 차이를 비교를 하자면 광안대교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요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서해대교와 인천대교는 교각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설명 일단 한번 참고부터 보고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수교입니다. 현수교는 주탑이 있다, 그죠? 주탑이 있으면 주탑을 케이블로 연결하는 거예요. 두 개의 주탑이 케이블을 통해서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수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장교는 주탑 있죠? 주탑에 케이블을 연결하여 교량 상판을 직접 연결합니다. 주탑에 있는 케이블이 교량 상판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건 요거 뭔가 하면은 사장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광안대교는 주탑 두 개를 케이블로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것이죠. 상판에 연결된 게 아니죠. 바로 현수교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서해대교하고 인천대교는요. 주탑이 있다면 케이블을 상판에 다 연결해 놨죠. 케이블이 상판 연결되어 있죠. 요거는 좀 전에 사장교다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광안대교는 현수교 되겠고 서해대교, 인천대교는 사장교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동영상에서 보여주는 교량의 형식 두 가지를 적어보시오라고 했습니다. 금방 우리 살펴봤었잖아요. 그죠? 예, 주탑이 있고요. 케이블로 두 개의 탑을 연결한 건 현수교였고, 자, 그 다음에 주탑에서 케이블을 상판에 직접 연결했죠. 그죠? 요거는 사장교였습니다. 그래서 1번은 현수교, 2번 사장교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까지 했고요. 3번 보겠습니다. 동영상은 서해대교 모습인데요. 물음에 적합한 답을 적어보시겠습니다. 자, 형식은 뭘까요? 예, 주탑에서 보니까요. 지금 바로 상판에 연결되어 있다, 그죠? 자, 이렇게 상판에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역시나 형식은 네, 사장교가 되겠죠, 그죠? 보기의 교량 공정을 참고하여서 교량 시공 순서를 번호로 적어보시오 했습니다. 자, 일단은요, 시공할 때 기초를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우물통 기초 공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엔 주탑을 먼저 시공해야 케이블 설치가 가능하겠죠? 기초 우물통 기초 공사하고 주탑 시공합니다. 이 주탑하고 이제 케이블 설치를 하고요. 마지막에 상판에 케이블 설치가 끝나면 그 위에다 상판 아스팔트 타설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동영상은 교량 가설 공법을 보여줍니다. 영상에서 보여주는 공법의 명칭을 적고 특징을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 그림이 지금 이렇게 크니까 잘 안 보이는데요. FCM 공법은 프리 캔틸레버 메소드 그래가지고 자, 여기에 교각을 미리 만들어 놨다, 그죠? 이렇게 교각을 만들었으면 캔틸레버다라는 건 외파를 캔틸레버라고 해요. 이쪽에서 조금씩 이렇게 외파를 뻗어가는 거예요. 세그먼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마지막에는 이쪽 부분 완성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교각하고 이 교각 사이도 이쪽에서 조금 외파를 자꾸 내밀어요. 그래서 이거를 완성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교각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캔틸레버를 내밀어서 완성해가는 FCM 공법이 되겠습니다. 원래 상판하려면요, 여기다 비계 만들고 여기 거푸집 만들어서 콘크리트 타설하고 이러한 거푸집 동바리를 만드는 게 다 생략이 되었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게 이동하는 대차, 이게 이동 대차네요, 그죠? 이동하는 장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캔틸레버를 내밀어 가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공이 조금 빠른 속도 되겠죠, 그죠? 자, 똑같은 공정을 이쪽에서도 하고 이쪽에서도 하니까 반복 공정이 되기 때문에 시공 속도가 빠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거푸집 동발이 설치하는 게
없어도 되니까 적은 인력으로 시공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각 단계마다 오차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공의 정밀도가 높고요. 깊은 계곡이나 유량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거푸집 동발이 설치가 곤란하죠. 이렇게 하천의 장대 교량에 유리한 공법이 FCM 공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특징을 설명하라라고만 했네요. 그죠? 몇 가지 적으라 없기 때문에요. 반복 공정으로 시공 속도 빠르다. 반복 공정으로 적은 인력으로 시공이 가능하다. 시공의 정밀도가 높다. 하천 장대 교량에 유리하다 중에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가면은 특징을 몇 가지 적어라. 그렇게 출제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동영상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했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여주는 교량 공법의 명칭은 무엇인가? 특징을 3가지 적어보라 라고 했는데요.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PSN 공법인데요. 프리캐스트다라는 건 미리 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공장에서 우리가 미리 제작해 오는 콘크리트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라고 했죠. 그래서 미리 제작한 세그먼트를 현장에서 이제 조립하는 공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PSM 공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그먼트 요만큼을 공장에서 제작했죠. 그래서 운반해서 이거를 들어올려서 인양해서 여기서 조립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PSM 공법이다. 이렇게 제작해 온 것을 들어올려서 운반해서 지금 조립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특징은요. 공장화, 기계화, 그죠? 이미 공장에서 만들어 왔기 때문에 공사기간 단축 가능합니다. 자, 공장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공장화 또는 기계화 시공으로 콘크리트 품질 관리가 용이합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하는 것보다 공장에서 만든 게 품질이 일정하겠습니다. 기계화로 인력 투입이 적어지고요. 하지만 세그먼트 제작이나 보관을 위한 일정 세그먼트라는 건 일정 단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일정 단위를 공장에서 제작했더라도 현장에서 보관했다가 인양해서 작업하려면 넓은 장소가 필요하고요. 세그먼트를 운반해서 가설하고 인양해야죠. 하기 위한 대형 장비가 필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공장화 시공이다. 요거 머리에 넣으시면 돼요. 프리캐스트가 뭐다? 공장화다. 미리 만들어 오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세그먼트는 일정한 크기의 부재를 공장에서 만들어 오는 공법이다. 그래서 공장화 시공으로 이렇게 줄여도 됩니다. 공사기간 단축 가능하고 공장화 시공이므로 콘크리트 품질 관리 용이하고 기계화 공장에서 만드니까 인력 투입이 적어도 되고 하지만 세그먼트를 제작하고 보관하기 위한 넓은 장소가 필요하고 세그먼트를 운반하고 가설하기 위한 대형 장비가 필요하다라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넘어가겠습니다. 6번은요. 동영상은 교량 가설 공법을 보여주는데요. 1번 사진은 현장의 전경이고 2번 사진은 추진코고 3번 사진은 PC 슬래브 제작장이 있고 4번 사진은 반력대, 5번 사진은 추진잭이 있다. 그죠? 6번은 슬래브 탈락 방지 시설 등을 보여주는데요. 이와 같은 공법의 명칭을 적어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요. 이게 그림이 조금 그런데 제작장이에요. 여기에서 제작했는 걸 안에서 밖으로 밀어냅니다. 이게 뭐냐면 압출이죠. 그죠? 그래서 ILM, 그래서 인크리멘탈 론칭. 이게 조금씩 발사한다. 그럼 다시 말하면 압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작장에서 세그먼트 거더를 만들어서 압출 장치를 이용해서 밀어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작해서 이렇게 쫙쫙 밀어내면서 상판을 완공해 가는 공법, ILM 공법 또는 압출 공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추진코가 있고 추진잭이 있다라는 게 밀어내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출제됩니다. 동영상에서 보여주는 교각, 사일로, 굴뚝. 교각이나 사일로, 굴뚝은 이렇게 일정하죠. 그죠? 자, 이렇게 수직으로 연속된 구조물, 수직으로 똑같은 단면이 일정하게 연속된 구조물에 사용하는 거푸집의 명칭을 적어라. 그죠? 그래서 여기에
예, 여기에 이제 거푸집을 사용했는데요. 단면이 일정하니까 위로 올려요. 그러면서 이제 거푸집을 위로 올리면서 제작할 수 있다. 그죠? 공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 동영상에서 보여주는 교각 거푸집 장점을 두 가지 적고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측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적어라 했습니다. 그죠? 자, 일단은 예, 거푸집의 명칭은 슬라이딩 폼이 되겠습니다. 잘 나옵니다. 언제다. 그죠? 이렇게 수직으로 일정한 단면일 때 위로 올리면서 제작하는 거푸집이 되고요. 자, 장점 보겠습니다. 자, 일일이 거푸집을 다시 제작할 필요 없죠. 똑같은 단면이라서 위로 올리면서 하니까요. 공사기간 단축되고 원가도 절감되겠죠. 거푸집을 계속해서 사용하니까요. 그리고 시공 이음이 없기 때문에 수밀성, 차폐성이 좋아져요. 그죠? 그래서 구조물의 성능도 향상된다 할 수 있습니다. 공사기간 단축, 원가 절감 두 가지는 요거 외우기 쉽죠. 그죠? 구조물의 성능 향상도 있다라는 거고요. 자, 요거는 필기에서부터 우리 필답형에도 했죠. 거푸집 측압에 영향을 주는 건데요. 예, 클수록 크다. 뭐가 클수록, 높을수록 측압이 크다. 이렇게 외웠죠. 그죠? 자, 낮을수록 크다도 있었죠? 자, 다 높을수록 클수록 크다인데 낮을수록 크다 있었죠? 외기 온도가 낮을수록 측압이 크다. 습도가 낮을수록 측압이 크다. 철골 철근량이 적을수록 측압이 크다. 요 세 가지 하고요. 타설 속도 빠를수록 측압이 크다. 콘크리트 비중이 클수록 측압이 크다. 외웠잖아요. 그래서 측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외기 온도, 습도, 타설 속도, 콘크리트 비중, 철골 철근량. 이거 이외에도 우리 필기에서 암기했던 거 기억나시면 적으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8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동영상에서는 아파트 건설 현장의 외벽 거푸집 작업을 보여줍니다. 영상에서 보여주는 거푸집의 명칭을 적어보시오 했는데요. 이 거푸집을 보니까요. 외부 벽체 거푸집이죠. 여기에 발판이 붙어 있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거푸집하고 작업 발판이 일체형으로 제작된 거푸집이다. 그죠? 자, 요렇게 예, 외벽 거푸집과 작업 발판이 일체형으로 제작된 거푸집 뭐라고 했죠? 갱폼이다 라고 했고요. 자, 이번에는 또 콘크리트 타설 시 측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세 가지 적어라. 금방 했던 내용이다. 그죠? 자, 그래서 거푸집 명칭은 갱폼이 되고 네, 요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잘못 떼었네요. 요거 예. 예, 죄송합니다. 영상에서 보여주는 거푸집의 명칭을 적고요. 콘크리트 타설 시 측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니라, 예, 갱폼의 장점을 세 가지 적어라. 이렇게, 예, 수정하도록 할게요. 예, 공법의 장점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 공법의 장점을 세 가지 적으시오. 그죠? 갱폼, 예, 보여주는 공법의 장점을 세 가지 적으시오.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갱폼의 장점은요. 무비계 공법. 비계를 별도로 우리가 비계를 제작한다는 건 비계 사이에 작업 발판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벽체 거푸집에 발판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굳이 비계를 만들어서 발판 다시 제작할 필요 없죠. 그래서 무비계 공법으로 작업자 안전성 확보되고요. 일일이 비계를 조립하고 해체할 필요 없으니까 공사기간 단축 가능하겠죠. 그리고 콘크리트 면이 미려하고 품질이 향상됩니다. 아무래도 콘크리트 면이 깨끗해지겠죠. 그죠? 견출 등 마감 작업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니까요. 무비계 공법으로 작업자 안전성 확보, 공사기간 단축, 콘크리트 품질 향상 정도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입니다. 네. 동영상에서는 오토클라이밍 폼 작업 과정을 보여줍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오토클라이밍 폼의 작업 순서에 맞게 번호를 적어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참고부터 볼게요. 오토클라이밍 폼이 뭔가 하면 벽체 거푸집을 자동 승강 장치, 유압제입을 이용해서 예,
타워 크레인 없이, 사용 없이 거푸집 자체를 인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이밍이 뭐냐면, 예, 이렇게 승강하게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거푸집이 타워 크레인으로 거푸집을 들어올릴 필요 없이 자동 승강 장치에 의해서 거푸집 자체를 인양해서 작업하는 겁니다. 자, 예, 방식입니다. 순서 볼게요. 첫 번째는요, 오토 클라이밍 폼으로 교각, 다리에 교각부터 만들어야겠죠. 서 있는 교각부터 만듭니다. 그죠? 자, 교각을 시공했다면 상부 타설, 상부를 타설하기 시작하고요. 시작해서 상부 타설 진행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측 경관 시공이라는 건 양 끝에 있는 것들, 그죠? 양 끝에 기둥, 이제 마무리, 이게 양 끝 기둥을 마무리하는 거고요. 측 경관, 양 끝에 있는 기둥 사이를 마무리한다는 것이고요. 여기까지 되고 나면은 중앙 박스를 타설한다. 그죠? 중앙에 있는 박스 타설하고, 중앙 키 세그먼트는 뭐냐면, 세그먼트는 상부의 부재인데요. 그 중에 가장 마지막에 시공하는 게 키 세그먼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마지막에 가면 되겠죠. 그래서 교각 시공하고 상부 타설 시작해서 상부 타설 진행합니다. 그리고 상부 타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측 경관 시공하고 양끝 부분, 그 다음에는 중앙 박스 타설을 해서 마지막에 키 세그먼트, 마지막 경관을 연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건설 현장의 흙막이 시설을 보여줍니다. 동영상에서와 같은 흙막이 공법의 명칭과 흙막이 공법의 구성 요소의 명칭을 두 가지 적어보라 했습니다. 자, 지금은 보면요. 이쪽에 흙막이 벽이 있고 이쪽에 흙막이 벽이 있는데 그 사이를 중간에 버팀대가 흙막이 벽이 붕괴되지 않게 버팀대로 양쪽을, 자, 이렇게 버팀대가 다, 예, 버팀대로 양쪽 흙막이 벽체를 지탱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바로, 네, 버팀대 공법이 되겠습니다. 자, 흙막이 공법의 명칭은 버팀대 스트러트 공법 또는 버팀대 공법이고요. 공법의 구성 요소는 엄지말뚝, 예, 이렇게 우리가 엄지말뚝 있고, 그 다음에 토류판, 그 사이에 끼우는 토류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또 반대편에도 엄지말뚝해서 토류판에서 벽체가 있다면 요거 사이를 지금 중간에, 예, 이렇게, 예, 버팀대들이 지나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버팀대들 중간에 띠장을 질러줬습니다. 그래서 뭐 3가지 정도 기억하라면 엄지말뚝, 토류판, 예, 흙막이 벽체 사이에 버팀대 또는 버팀대를 보강해주는 띠장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넘어갑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있으면. 동영상에서는 흙막이 시설을 보여주는데요. 동영상에서 보여주는 흙막이 공법의 명칭을 적어보시오라고 했습니다. 영상에서는, 예, 여기 보이죠? 그죠? 흙막이 판이고요. 엄지말뚝이고, 그 사이를 벽체, 흙막이 판을 끼워 놓은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예, 띠장이 보이고, 그죠? 그래서, 네, 요게 아까 우리 봤던 부분이고요. 토류판 H8 띠장으로 구성된 흙막이 시설인데요. 지금은 중간에 아까는 이 벽체와 벽체 사이를 버팀대로 이렇게 다 붕괴 안 되게 질러줬는데, 벽체 자체가 서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예, 벽체 자체가 스스로 섰다. 그래서 요거를 자립식이라고 합니다. 자립식 흙막이 공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림이 너무 이렇게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요. 교재 그림이 좀 더 상세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동영상은 흙막이 지보공 작업 장면을 보여줍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했고요. 공법의 종류를 적어보시오 했는데, 자, 요거는 앵커를 박아 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흙막이 벽체에 앵커를 박아서 보강하고 있는 거죠. 요거는 어스 앵커 공법이 되겠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여주는 공법의 역학적 특징을 한 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예, 이 어스 앵커 공법은 버팀대 대신에 흙막이 벽에 인장재를 삽입하여 인장력에 의하여 토합을 지지하는 흙막이 공법이죠. 그래서 흙막이 벽체 사이를 버팀대를 찔러주는 게 아니고 흙막이 벽에 인장재를 삽입해서 그 인장력에 의하여 토합을 지지한다.
토합이라는 건 흙이 넘어오려는 압력을 흙막이 벽체가 버티고 붕괴 안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버팀대 대신 흙막이 벽에 인장재 삽입해서 인장재니까 인장력에 의해 토합을 지지하는 흙막이 공법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보공이 불필요하고 작업 능률 증대에 공사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생각나시면 추가로 적으시고요. 이 정도만 설명해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3번입니다. 동영상에서 보여주는 거푸집 작업에 사용되는 연결 철물의 명칭과 기능 효과를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이시죠? 그죠? 요렇게 지금 동그라미 된 부분 요거를 말합니다. 바로 폼타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푸집 긴결재라고 해도 되고요. 거푸집 긴결재 또는 폼타이 타이핀이다라고도 하는데요. 거푸집 긴결재다 이렇게 기억해도 되겠죠? 자,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합니다. 어떻게 해서 외압 등이 작용할 때 거푸집이 틀어지거나 하는 모양이 변형되는 걸 방지해 주는 게 긴결재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푸집이 벌어지거나 수축되지 않도록 변형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14번 넘어가겠습니다. 동영상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프리캐스트라는 건 공장에서 미리 제작했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죠? 제품의 제작 과정을 보여줍니다. 동영상을 보고 올바른 제작 순서를 번호를 이용하여 순서대로 나열하라 그랬고요. 동영상에서 4번 사진의 작업 명칭을 적고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장점을 3가지 적어라 라고 했습니다. 자, 넘어가서 요 무시하고요. 일단은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올라온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제작하는 순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몰드다라는 건 이게 거푸집이죠. 거푸집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푸집을 세팅하고 청소하고 거푸집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푸집 안에 만약에 이제 삽입해야 될 것이 있으면 다 삽입을 하고요. 철근 배근해서 철근을 거푸집에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철근 배근이 되었다면 여기다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타설에서는 콘크리트가 굳어지게끔 양생해줘야 되고요. 다 굳어져서 강도가 생기면 이제 타령, 거푸집을 벗겨내면 콘크리트 구조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러한 순서인데요. 동영상이 요거와 순서가 똑같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은 거푸집부터 제작해야겠죠. 그죠? 거푸집을 제작해야 됩니다. 거푸집의 선 부착품. 거푸집에 예를 들어 구멍을 뚫어야 되거나 전선을 끼워야 되거나 이런 게 있다면 거푸집 제작하고 선 부착품을 설치해 줘야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철근을 거치해서 철근 배근 및 조립, 철근 거치하고 철근 조립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콘크리트 타설해야죠. 그건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타설에서 수중 양생. 양생은 이제 굳어지도록 강도가 생길 때까지 양생시키고요. 마지막에 거푸집을 타령하는 순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순서대로 4, 3, 2, 5, 6, 1 맞는가 봅시다. 4. 선부착품 넣고 그 다음에 철근 거치해서 철근 배근 조립하고 양생하고 1번 타령. 그죠? 현재는 콘크리트 타설 부분은 보기에서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림에서 4번 부분이 뭐 하는 건가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동영상에 그림에서 아까 4번이라고 했나요? 그거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아까 그림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4번 그림이 여기랑 순서는 안 맞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양생하는 그림이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4번은 영상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수중 양생, 물 속에서 양생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공장에서 제작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장점이죠. 제작해와서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거나 하니까요. 공사기간 단축되고 공사비가 절감. 아무래도 이거 제작해온 거 자체는 비싸겠지만 현장에서 가설 공사를 하기 위한 자재나 인건비를 줄여도 되니까 결과적으로 공사비 절감이 되고요. 품질 향상. 아무래도 공장에서 제작하니까 일정한 품질을 기대할 수 있겠죠.
동절기 시공이 가능하다. 기후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할 때는 너무 추울 때 못하죠. 공장 제작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장점은 공사기간 단축, 공사비 절감, 품질 향상, 동절기 시공이 가능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서는 시험 영상에 맞게 요거는 이해를 하기 위한 그림이지 시험 영상 그림과 순서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시험에서는 시험 영상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넘어갑니다. 말뚝의 항타 작업이다라는 건 항타기를 이용해서 땅에 말뚝을 박는 작업이다라는 뜻입니다. 콘크리트 말뚝의 항타 공법의 종류를 적어라. 그죠? 항타하는 공법은요, 타격, 진동을 이용해서 박는 진동 공법, 프리보링 공법, 보링은 구멍을 뚫어서 항타하는 것이고요. 압력을 가하는 압입 공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타격 공법, 진동 공법, 프리보링, 압입 공법 중에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요, 콘크리트 말뚝의 단점입니다. 좋은 점이 아니라 나쁜 점인데 별표 3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네요. 자, 콘크리트 말뚝의 단점은요, 운반 시 균열, 콘크리트가 균열 갈 수 있죠. 파손이 발생할 수 있다. 그죠? 균열, 파손이 발생할 수 있고요. 말뚝의 이음부에 신뢰성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 금속이면 용접하면 잘 붙는가 하는데 콘크리트다 보니까 이음부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고요. 무겁죠? 취급이 곤란하다. 그죠? 그래서 운반 시 균열, 파손이 발생할 수 있고 말뚝 이음부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무거워서 취급이 곤란하다가 단점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동영상은 터널 굴착 현장을 보여줍니다. 동영상에서 보여주는 터널 굴착 공법의 명칭을 적고요. 발파에 의한 굴착 공법과 비교한 화약을 발파해서 굴착하는 공법과 비교해서 이 영상에서 보여주는 굴착 공법의 장점을 3가지 적고 이 공법에 적용이 어려운 집안을 3가지 적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그림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봤죠, 그죠? 기계식 굴착 공법인데요. 터널 보링 머신이라는 TBN 기계를 이용해서 굴착하는 TBN 공법이 되겠습니다. 자, TBN 공법의 장점은요. 아무래도 화약을 발파시켜서 사람 손으로 일일이 그죠? 우리가 그 발파 있는 흙을 다 운반하고 이렇게 해서 타설하고 하는 것보단 안전하겠죠. 안전성이 높고 굴진 속도가 빠르고 시공성이 우수하다. 그죠? 그래서 TBM의 장점, 안전성이 높다, 굴진 속도가 빠르다, 시공성이 우수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TBM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죠? 연약 지반. 기계식으로 굴착하다 보니까요. 기계가 굴착하다가 붕괴되는 연약 지반 곤란하고요. 다량의 용수가 고여있는 물이 있는 거 연약한 거하고 똑같죠. 그죠? 다량의 용수가 있는 집안. 자, 단면 형상의 변형이 심한 경우. 형상이 똑같으면 그대로 파고 가면 되는데요. 이렇게 된 형상들, 이거 파기 좀 힘들겠죠. 그죠? 이렇게, 연약 집안일 때 다량의 용수가 있는 집안, 단면 형상의 변형이 심한 경우는 적용하기 곤란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 넘어갑니다. 동영상에서는 터널 현장에 콘크리트 라이닝 작업을 보여줍니다. 콘크리트 라이닝의 목적을 2가지 적어라. 별표 3개 자주 출제가 되네요. 그죠? 자, 콘크리트 라이닝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죠? 일단 첫 번째는요. 굴착면의 풍화 방지. 그대로 두니까 굴착면이 자꾸만 바람에 의해서도 깎인다. 그죠? 풍화를 방지합니다. 터널의 수밀성 향상. 그죠? 다시 수밀성이다라는 건 물이 스며들지 않는 거죠. 누수 방지입니다. 터널의 내구성 향상. 그죠? 터널의 안정성 향상이다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굴착면이 이제 콘크리트 라이닝, 콘크리트를 뿜어서 이제 라이닝을 딱 해놓으니까요. 굴착면이 풍화도 되지 않고 수밀성이 있어서 누수, 물 같은 것도 안 스며들고 그러다 보니 내구성이 좋아지겠죠. 안정성이 향상되고 외력 지지, 수압, 토압, 침투압, 상제 하중 등의
지지한다는 건 견디는 능력이 있다. 그죠? 굴착면 풍화 방지, 터널의 수밀성 향상, 터널의 내구성 향상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동영상은 굴삭기를 이용한 석축 쌓기 작업을 보여줍니다. 석축의 붕괴 원인 3가지. 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석축이라는 건 돌을 쌓아서 이렇게 담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붕괴되어 있죠. 그죠? 왜 붕괴되는가 원인을 묻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기초 지반의 진화. 흙을, 아무리 돌을 이렇게 쌓았지만요. 이게 기초 땅 위에 쌓은 거죠. 땅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 붕괴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초 지반의 진화고요. 뒤치움 불량입니다. 흙과 흙 사이를, 돌과 돌 사이를 흙으로 또는 시멘트로 이렇게 채워줘야 되는데 이 채움이 불량할 때는 돌이 붕괴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째는 배수. 항상 흙도 그렇고요. 이렇게 무너지게 하는 건 물이다. 그죠? 물이 빠지는 통로, 배수공을 미리 설치해서 많은 물이 고이지 않고 조금 빗물이 스며들거나 할 때 빠지게 해야 되는데 이 배수가 불량할 때 배수공을 미설치했을 때 이렇게 아까 같은 붕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초 지반의 침하, 두 번째 뒤채움 불량, 세 번째 배수 불량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19번 넘어가겠습니다. 동영상에서는 철근을 조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첫 번째 1번. 기초에서 주철근이 있죠. 주철근이 있는데 이 가로로 지금 이렇게 지나가는 철근들이 있다. 그죠? 예. 주철근의 가로로 들어가는 철근의 역할을 적어라 했고요. 기둥에서 전단력에 저항하는 철근의 명칭을 적으시오. 별표 3개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주철근이 세로로 이렇게 굵직하게 서 있죠.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철근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띠철근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띠철근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세로로 서 있는 철근만 있다면 좌굴, 꺾이거나 휘거나 좌굴하겠죠. 그래서 주철근의 좌굴을 방지하고요. 가로로 딱 띠로 묶어주니까 꺾이지 않고요. 주철근의 위치 유지, 그대로 그 위치에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띠철근이고요. 전단력 보강한다. 그죠? 그래서 주철근의 좌굴 방지, 주철근 위치 유지, 전단력 보강 이렇게 3가지 역할 되고요. 자, 저항하는 기둥에서 전단력에 저항하는 철근의 명칭, 그죠? 전단력을 보강해 준 게 바로 요 띠철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 넘어갑니다. 동영상은 교각공사 다리에서 철근을 조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철근의 이음 방법 3가지를 적어보시오 했습니다. 자, 우리 필기에서도 공부했죠. 철근을 잇는 방법은 겹침 이음. 이렇게 철근이 있고 하면 이만큼 철근을 겹쳐서 묶어서 잇는 거죠. 그죠? 기계적 이음이 있고요. 가스 압접 하는 거, 용접 이음이 있습니다. 그죠? 겹침 이음, 기계적 이음, 가스 압접 이음, 용접 이음. 그죠? 볼트 같은 거 체결하는 거 기계적이고요. 가스 압으로 하는 거, 용접으로 하는 거. 그죠? 철근 이음 방법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에 이음을 고려하여 노출된 철근의 보호 방법 3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노출된 철근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철근은 노출되면은요, 녹이 슬죠. 부식되잖아요. 그래서 부식 방지 재료를 도포, 뿌리는 거죠. 방청도료 또는 방청제 도포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철근 보호 캡 또는 철근 보호 비닐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철근을 보호하기 위한 캡이나 비닐을 설치해서 빗물이나 습기가 침투되지 않도록. 그러면 녹이 슬지 않겠죠. 그죠? 에폭시 수지 도막 철근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2가지나 요 2가지, 그죠? 방청도료나 방청제 도포, 철근 보호 캡이나 철근 보호 비닐 설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3가지 적으셔야 했으니까요. 에폭시 수지 도막 철근 사용한다.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건축 시공 관련 문제 끝났는데요. 앞에서 복규 관련 문제는 굉장히 많았죠. 건축 시공이 제가 필기 때
실기로 넘어오면 비중이 없습니다. 근데 작업형에서 지금까지 10년 이상 동안 모았는 게 2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요, 그렇다고 시공이 뭐 또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깊이 하자. 그럴 필요가 없을 만큼 시공은 비중이 낮다라고 보시고요. 기출에 나온 내용 정도 공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반드시 동영상을 확인하고 답을 적어야 하는 동영상 확인 문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